안녕하세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분양부터 등기까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등기 부분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의 한 대표님의 자료가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한도를 찾아라.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높은 한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매를 생각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잔금이 미처 준비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높은 대출 한도가 필요합니다. 실입주를 하신다고 하셔야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한다고 하시면 한도가 10% 정도 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등기 시 필요한 자금은 지난 영상에 영상을 별도로 만들었으니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 문의해서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에 유리한 업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업이 한도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바뀌니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별로도 다르고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별로 대출 한도나 금리가 다릅니다. 가급적 많은 지점에 심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은 일반적으로 70% 담보대출에 신용 10%를 더해서 80%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개인의 신용이나 해당 물건에 따라서 90%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은행을 찾으시면 됩니다. 은행이 정해지면 대출 자서를 진행합니다. 대출 실행은 자서 후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1, 2주 정도가 걸립니다. 법무사는 대출은행에서 지정해준 법무사를 이용해도 되고 직접 법무사를 고용해도 됩니다. 종종 시행사에서 법무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는 법무사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법무사가 정해지면 취득세 후 65%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님이 내역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왜 65%냐면 우리는 실사용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이죠. 실사용은 35%의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대출도 실사용으로 받아야 한도나 금리에서 유리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은 위택스를 통해서 직접 납부하세요. 법무사 계좌로 입금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납부 확인서를 법무사에게 보내주시면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 줍니다. 잔금 완납서류를 가지고 입주센터에 가시면 입주증을 줍니다. 입주증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키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입주센터에서 키를 주는 현장도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자보수는 입주 지정 기간에도 가능하고 입주 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지방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대지조성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죽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와 같이 건물의 구조 또는 안전에 관련된 하자의 경우는 5년, 마감공사의 하자 등에는 2년입니다. 보통 1, 2년 정도의 하자 보수기간을 산정합니다. 현장마다 다르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인테리어 공사를 기본적으로 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등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등기 이전에는 내 것이 아니고 시행사 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는 꼴입니다. 인테리어는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급적 정직원이 있는 업체에 맡기시고 경험이 많은 업체에 맡기시면 되고 또 AS가 잘 될 것 같은 업체에 맡기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공사 날짜와 공사 예치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하자가 없을 시 예치금은 돌려줍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꼭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정기신고 때 신고해서 환급받으시면 되고 양도시에 공제도 됩니다. 실사용이 아니면 임대를 내놓으시고 임차를 구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부동산에 내놔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통 2, 3개월 전부터 내놓기도 합니다. 가급적 많은 부동산에 매물 접수를 하시고 자주 부동산에 들려 상황을 물어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임대 조건을 탄력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대료나 렌트프리 기간을 잘 조절하시면 빠른 임대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낮게 임대료를 책정하시면
대출 갱신하실 때 RTI를 보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입니다. 때문에 10년 동안 5%씩 밖에 못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낮게 임대를 책정하시면 10년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구해졌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잔압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대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태는 부동산업이고 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업종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종 변경을 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갱신할 때 부동산 임대업은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연락와서 업종 변경을 하라고 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각종 꿀팁이 난무합니다. 임차를 맞추셨다면 임차인에게 사업자 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매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셨다면 네이버 등의 임대료 세금 계산서 발행을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선 전자세금 계산서용 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있고 보명 인증서가 있습니다. 보명은 쓰임새가 많긴 하지만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로도 충분합니다. 손택스에서 지문 인증을 통해서 보안카드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입주 청소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 청소는 직접 하셔도 되고 숨거나 당근을 통해서 하셔도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테리어 공사나 부동산 수수료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기시고 때 신고하시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세팅이 어렵지 세팅하시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등기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시기라 빨리 임차가 맞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TV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